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렉입니다. 오늘도 최근 매매 복귀 영상들과 함께 제가 어떤 기준으로 계속 시장을 보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1일 월요일장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음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너무 이제 다양하게 여러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광통신 테마주들까지도 강하게 붙으면서 주도 테마라든가 종목 선정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장중에도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막 수급이 갔다가, 그리고 광통신 쪽으로도 수급이 계속 확장이 됐다가, 그러니까 막 뭔가 여기저기 계속 좀 헷갈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은 이렇게 또 광통신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매매를 했는데요. 가장 크게 봤던 건 최근에 이제 이 뉴스를 하나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엔비디아 관련 뉴스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 매매를 할 때 시황 참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특히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어떤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항상 이제 습관적으로 좀 기사를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사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미국 내에 광섬유 생산 시설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용 광 연결 수요 대응,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광 인프라 공급망 확보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계속해서 이제 많이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 사용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 안에서 또 좀 연결을 해야 돼. 인터넷망으로 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든 뭘 하든 할 때 단순히 GPU만 많이 만들어서 팔고 끝난다. 이거 우리가 잘하던 거, 원래 그래픽 카드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GPU만 잔뜩 만들어서 팔아먹고 땡, 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또 GPU끼리 연결하는 이 광통신망, 이게 이제 예전처럼 이 광통신망 자체가 하나의 이제 병목이 될 수 있다. 즉 GPU끼리 연결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 기존의 통신망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통신망에 대한 수요가 이제 점점 시장에 퍼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저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GPU 성능은 계속 올라가고 GPU끼리 오가는 데이터량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 기존의 구리선 기반으로 연결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기존 인터넷망. 자, 이런 걸로는 발열, 전력, 속도 측면에서는 이제 한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은 광통신 자체를 이제는 AICD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잡아봤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을 중심으로 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전전날부터 전날까지 보면은 이렇게 또 의미 있는 고점대를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자, 그런 흐름을 또 보이고 있었고, 거래 대금도 오늘 굉장히 많이 터졌었죠.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대한광통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머큐리, 비셈전자, 빛과전자, 이런 관련 테마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거는 괜찮다. 단순 개별주 움직임이 아니라 테마로 묶이고 있다. 또 이런 이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시장이 광통신 테마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대한광통신을 거래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고 이제 모니터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을 선정하기까지는 단순히 차트상의 전고 돌파, 신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의
근거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대한광통신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이제 때마침 또 저런 뉴스도 있었고, 그 실제로 광통신 테마주들도 실제 움직이는 걸 보고 네, 거래에 임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광통신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9시 한 38분쯤에 26,650원. 자, 이 부분에서 저는 매수를 했는데요. 대강 한 2% 좀 안 되게 살짝 밀렸다가, 자, 5%가 조금 안 되는 대략 한 4% 구간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 호가창을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대한광통신을 25,000원쯤인가? 28,150원. 자, 여기가 이제 제 원래대로 하면 여기가 제 목표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한 34만 7천주, 한 34만 8천주 요 정도로 쌓여 있는데, 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주가가 좀 밀리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요 28,000원을 그래서 이 가격을 좀 넘기는 오늘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면 여기만 넘기면 딱 이제 5%인데 이 두 호가 차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제가 벌어둔 수익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28,000원 여기 이쯤에서 저는 그냥 전량 다 매도를 하고 이제 매매를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결국 어쨌든 그거보다 더 가버렸죠. 결과적으로는 제가 목표로 봤던 이제 5% 이상 가격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사실 이런 순간이 사람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 나름대로 강한 종목도 찾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주가의 방향도 어느 정도는 뭐 나름 맞췄습니다.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야. 자, 이것까지 그래도 뭐 나름 맞춘다면 맞췄는데, 결국 흔들려서 이제 목표가까지 어쨌든 저는 보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움직임, 호가창에 이거 28,000원에 물량이 35만 주 정도가 받쳐져 있는데 이거 못 뚫는 것 같은데, 왠지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물량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움직임이 내 원칙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칙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원칙을 못 지키는 게 정상이고, 원칙을 지키는 게 좀 더 이상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 지키는 게 참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게다가 뭐 오늘처럼 이렇게 뭐 반도체도 강하고 뭐 이렇게 반도체까지 강하다 보니까 또 장 극 초반에는 유리기판도 한번 들썩들썩거렸고, 막 액침 냉각 관련주들도 막 들썩였거든요. 그래서 막 오늘 아침처럼 막 이것저것 막 다 빵빵 터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확신을 갖기가 딱 요 테마의 요 종목이야! 라는 식의 어떤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원칙보다는 이제 현재 움직임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특히 오늘 같은 이런 날에는 여기 이쯤에서 이 테마가 끝나는 게 아닐까? 이쯤에서 오늘의 상승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쯤에서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닐까? 라는 이런 식의 생각들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늘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하면 여기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돌파, 이 돌파가 일어나는 데에서도 한 번 더 매수를 해서, 돌파는 돌파대로 끌고 가고 눌림은 눌림대로 수익 내고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저 또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돌파 매매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이제 뭐 추가 물량까지, 그러니까 제가 추가 물량까지 이제 투입을 해서 매매를 한다라는 게 사실 심리적으로 좀 많이 또 부담스러운 그런 면들도 있었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사고 싶은 마음이 크고, 또 특히 확신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뒤에 오히려 자기 확신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게, 오늘 우리 주식장님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장, 주식시장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내가 막 관종을 하고 개장을 하면은 계속 보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럼 그 기다림 이후에는 뭐 진짜 매번 매일 뭐 100% 확신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없거든요. 그럼 이 기다림과 결국은 내 나름의 어떤 망설임, 그러니까 이 사이를 이 주식시장이 계속 시험하는 공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은 개장을 하고 나면 항상 종목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지만 막상 또 그 기다렸던 타이밍이 정작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는 또 약간의 망설임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맨날 시장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이런 고민 끝에 내린 결론 자체가, 오늘은 내가 확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돌파는 제외하고 눌림만 공략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가서 요 정도로만 매매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제한적으로 매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뭐 제 원칙을 100%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뭐 주가라든가 주가 상황, 뭐 시장 상황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보다는 내 기준을 100% 지키지 못해도 크게 좀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로, 자, 다음 시장까지 저는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뭐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매매 원칙을 딱 100% 정확하게 딱 지켜서 그대로 매매가 쫙 진행이 됐으면 뭐 오늘의 이 매매 복귀도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흐름만 남기고 나름의 뭐 세부적인 어떤 제 감정 상태라든가 매매할 때 제가 느낀 감정들은 이렇게 또 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